안녕하십니까. 일환경건강센터 센터장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류현철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과 같이 일과 건강, 일터의 안전, 직업성 질환 이런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이제 저희들 일환경건강센터에서 유튜브에 여러 가지 컨텐츠를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내용들 좀 살펴보니까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요 산재보험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근골격계 질환하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관련된 산재 절차나 산재에 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특정 질환뿐만 아니고 산재 절차 일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오늘 드리고 다음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요. 산재보험 어떻게 신청하고 그리고 거기 신청을 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산재보험 제도는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역사상으로 가장 먼저 등장했던 사회보험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이라든가 건강의 문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된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산업재해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커서 사회적으로 좀 미리 위험을 분산시키면 안 될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고 아프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한국에서도 산재보험이 가장 먼저 시작됐습니다. 건강보험보다 먼저 시작됐는데요. 1964년부터 시작됐어요. 이때는 500인 이상 그리고 농업, 500인 이상 광업 및 제조업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왔거든요. 그렇게 적용 대상이 확대되어 오다가 2000년도에 들어서게 되면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집니다. 이제 특정하게 아닌 부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농업이라든가 임업 중에 벌목업은 대상이 되는데요.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이 중에서 이제 법인이 아닌 사업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의 대상에서는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개의 농업, 벌목업을 제외한 임업, 업, 수렵업 이것도 다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법인이 아닌 사람이 사업을 할 때 일하는 사람들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된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사실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특이한 형태의 고용 계약이 있는데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우리가 쉽게 특고라고들 하는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애매하죠. 사용자성 문제, 고용 근로자성 문제 이런 문제들이 되게 복잡해서 우리가 이제 다루기가 좀 어려웠던 부분들인데 사실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계약 관행은 일하는 사람들한테 약간 불리한 거였죠. 그래서 그분들이 실제로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대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그러지는 못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근로조상의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아직도 많이 따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강상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보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사회적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특례를 통해 가지고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들 일부를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넓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보험을 모집하시는 분들, 골프장의 캐디인 분들, 화물 차비 특수 차량들을 운전하시는 분들, 그리고 택배나 배달 이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지금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경우에 특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료를 절반 부담하게 돼요. 다른 사회보험하고 달리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고용주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고의 경우에는요
그 사용자성과 근로자성 문제 때문에 절반씩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산재보험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초기에 최초보다 점점점 대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2000년하고 2020년 사이만 비교해도 불과 20년인데 2000년에 사업장은 70만 6천 개 정도 됐고요. 그리고 대상인 노동자들 수는 945만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 되면서 20년 지나니까요, 사업장 수는 270만 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적용 대상 되는 노동자들 수도 190만에 가까워졌어요. 거의 뭐 사업장 수로 4배, 그 다음 일하는 사람 수로는 2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900만 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이렇게 산재보험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안타까운 건 막상 이 산재보험의 제도나 절차들을 잘 모르신다는 걸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알지를 못하다가 산재를 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겨우 어렵게 산재보험에 대해서 알아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이게 산재보험이란 것 자체는요, 두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사업주가 100% 부담하는 것 자체는 사업주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의무로서 꼭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그 한편으로는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누려야 할 권리인 겁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거의 상당수의 노동자분들이 적용되는 산재보험인데, 이런 보험의 제도나 절차, 의의에 대해서 너무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정도 되는 거라 그러면 뭐 초중고 시절에 학부 수업, 학교 수업에서 좀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산재보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뭐 때때로는 본인이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의무자로서 뭐 사업주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2천만에 가까운 분들이 적용이 되는 이 산재보험에 대해서 너무 절차를 잘 안 알려준다 아시는 부분이라서요, 제가 기본 정보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적용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적용 대상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적용 대상은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 대상, 그러니까 적용 대상은 거의 대부분 사업장인데, 적용 제외 대상을 따로 이제 정해놓는 게 산재보상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분들을 제외하면 다 적용이 되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사업과 사업장의 대상은 하지만 다른 형태의 제도나 법으로서 이렇게 보상이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공무원들, 그리고 군인, 그리고 선원이나 어선원, 이런 분들은 별도의 재보상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 교직원들 같은 경우도 연금법을 통해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분들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아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타까운 것 자체는 뭐냐면, 요리사, 집에서 요리하시는 분들, 뭐 보모나 유모, 개인 비서, 집사, 운전사, 가정교사, 이런 분들이 가정에서 고용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직접 고용되는 형태로는요, 가구내 고용 활동이라 그래서 이분들도 아직까지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하고는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이 일하시는 방식들 자체가 과거랑 좀 바뀌어가지고, 뭐 앱을 통해 가지고 가사 관리사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법 적용들 자체가 산재보상보험법과 달리 좀 적용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지금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종이나 직종들에 대해서 혹은 다른 법과 제대로 보상이 되고 있는 분들이 제외되고요. 또 질문하신 분들 중에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 이거 일용직, 아르바이트, 계약직, 이주노동자, 이런 분들 모두 다 적용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영업, 식당, 커피숍, 편의점, 이런 데도 업종하게 무관하게 상시 근로자가 1명 이상이면 전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가 직업훈련이라든가 현장 실습 형태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분들 자체가 현장에 가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도 1998년부터 산재보험에 대해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례를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산재보험 대상이 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려도
실제로 산재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니까 주로 이제 사업주분들한테 이렇게 봐요. 내가 이렇게 다쳤는데요. 산재를 좀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업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사장인데 내가 산재보험을 가입 안 했어. 산재보험을 안 냈기 때문에 아마 너는 산재보험이 안 될 거야.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전혀 사실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는데 산재보험은 실제로 100% 사업주가 부담을 하게 되고 이거는 강제보험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회보장보험 제도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 사회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사업주가 가입 대상이 되면 강제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산재보험에 대해서 자신이 가입하지 않았다, 이런 것 때문에 일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을 가지지 않았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는 것들이 있지 노동자들이 거기에 대한 보상에 대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사실 원래 납부해야 될 보험료를 나중에 내야 되게 되고요. 보상은 먼저 해줍니다. 치료도 먼저 해주고요. 그렇지만 이때까지 내지 않았던 보험료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에서 내게 된 진료비, 보상비 절반을 나중에 구상권으로 청구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일하면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 침해받았을 때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치료를 해준다라는 이런 원리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데서 되게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요. 노동자가 과실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사업주가 어떤 과실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여부랑 상관없이 과실에 따라서 배상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습니다.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서로 사고가 났을 때 몇 대 몇 이런 게 있죠. 그렇지만 실제로 산재보험은요, 사회 안정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원인이 업무에서 발생했다라는 것만 입증되게 되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고의적인 자해행위라든가 범죄행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한 재해가 아닌 경우에 보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직무상의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정신적으로 판단이 흐려진 상황에서 거의 질병의 상태에서 자살을 했다. 이런 자해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잘 따져가지고 보상은 해줄 수 있다.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산재보험이라는 것 자체는 가입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료 납부 유무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중대한 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러면 사용자 혹은 노동자의 과실에 대한 책임들을 묻지 않고 보상해 준다는 겁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TV에서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몇 대 몇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업무상의 요인으로 기인했으면 100%,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건 있을지 몰라도요. 얼마만큼 다치거나 아프면이냐 산재를 신청할 수 있냐 이 기준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것은 업무상의 사유로 4일 이상의 요양, 그러니까 치료를 병원에 가야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기간들 자체가 4일 이상이다 그러면 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좀 중요한 것 자체는 뭐냐면 이것이 산재보험에 가입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그리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노동자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릴 권리이긴 하지만 이 권리가 누가 알아서 다치면 착착착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 자신이 산재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게 되면 요양급여, 그러니까 이제 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이죠. 그 다음에 휴업급여. 휴업급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을 못하게 되면서 발생했던 부분에 대한 생계비 보상이죠. 그러니까 3개월 평균 임금의 70%를 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 요 세 가지는 3년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드리는 장애급여,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유족급여, 그리고 장례에 들어가는 장례비, 이거는 5년이 지나면 신청을 할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재보험급여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년, 5년 기한 안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셔야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겁니다. 사실 2021년에요. 산재로 12만 2,713명이 다치거나 사망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산재가 예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긴 하지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산재가 발생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 절차들, 권리 구제 절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다가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교육 앞서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잘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잘 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산재보험의 대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 시간에 또 추가적으로요, 어디에 청구를 하게 되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